비트코인은 최근 12만 6천 달러의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매도 압력이 커졌고 결국 시장 전반에서 급격한 디레버리징, 즉 레버리지를 강제로 줄이는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190달러 이상 감소했는데요. 오늘은 이 조정이 현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온체인 데이터와 선물, 옵션, 시장 흐름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 이후 세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빨간 선인 0.95 분위 가격 모델, 즉 11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 공급의 약 5% 정도, 주로 고점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에 들어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과거 패턴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만약 11만 7천 달러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촉매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 구간 하단으로 더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면 시장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5년 7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장기 보유자의 보유 물량은 약 30만 BTC가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꾸준히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은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장은 또 다른 단기적인 투매나 조정을 겪은 뒤에야 안정적인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 이후 미국 현물 ETF 자금 흐름 역시 가격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극단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동안 누적 순유입은 마이너스 2300 BTC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과거 하락 국면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자금 유출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정은 패닉이라기보다는 관망에 가까운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 자금 유입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거나 약세가 이어질 경우 이는 수요 측면의 약화를 의미하며 결국 비트코인 랠리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규모 청산 사태 동안 현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거래량 급등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신속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현물 거래량 급등을 누적 거래량 델타 평양, 즉 90일 중간값 대비 거래 흐름의 편차를 측정하는 지표와 함께 분석해보면 주요 거래소 간의 뚜렷한 괴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강한 매도 압력이 확인된 반면 코인베이스에서는 순매수가 관찰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기반 기관 투자자들이 공급 물량을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합 CVDB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순매도 편향만 나타났으며 이는 25년 2월 말에 발생한 급격한 투매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입니다. 즉 이번 하락은 변동성이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이탈이 아닌 국소적인 디레버리징, 즉 일부 레버리지 포지션의 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선물 시장이 이번 붕괴의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디레버리징은 단일 일자 기준 역사상 가장 큰 축소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명목 기준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이 소멸되었으며 이는 21년 5월의 대규모 청산이나 22년 FTX 사태 당시의 청산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급락으로 롱과 숏, 양측 포지션 모두에서 마진콜이 발생하며 광범위한 강제 디레버리징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후 자세히 다루겠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요 온체인 지지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조정이 단순한 현물 매도에 따른 투매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압축하여 시장을 재정비한 구조적 리셋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면 추정 레버리지 비율, 즉 거래소 보유 잔고 대비 미결제 약정 비율 역시 수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디레버리징은 시장 전반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소했고 그 영향은 알트코인 시장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러한 레버리지 세척은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산으로 선물 시장의 긴장도는 극단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자금 조달 비율, 즉 펀딩 레이트가 22년 FTX 붕괴 이후 처음으로 그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무기한 선물 전반에서 자금 조달 비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음수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상승 레버리지가 모두 청산된 이후에도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시장 심리가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강제 청산 속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리스크 축소에 나선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펀딩 레이트 리셋은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과 디레버리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타났는데요. 23년 3월과 6월, 그리고 23년 9월의 사례를 살펴보면 펀딩 레이트가 음수로 전환된 경우 중기적 관점에서 시장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작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이후 놀랍게도 옵션 시장의 활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는데요.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거래 재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레버리지 투기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편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트레이더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급격한 청산 이후에도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재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중심에는 변동성 국면에서도 전략적 포지셔닝과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 옵션 시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청산 도미노가 터지면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기 시작하자 옵션의 내재 변동성, 쉽게 말해 공포지수 같은 지표가 단 몇 시간 만에 35%에서 76%까지 급등하는 변동성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시장이 조금 안정되자 단기 구간인 일주물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즉 그때의 공포는 일시적이었다는 뜻이죠. 반면 3개월, 6개월짜리 장기 옵션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이 하락을 길게 보면 매수 기회로 보고 상승에 베팅하는 장기 콜옵션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공포가 극대화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건 일시적인 흔들림뿐이라는 침착한 시각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이에 장기 구간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하락은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과열된 시장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 즉 레버리지 세척을 통한 구조적 리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시장은 다시 숨을 고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약한 포지션들은 빠져나가고 강한 손들만 남는 정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고 온체인 데이터에서 실제 매수세와 축적 흐름이 회복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번 조정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건강한 정화 구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폭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에 휩싸였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공포가 끝난 자리에서 누가 시장을 다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